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곳에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글을 써 내려갈지 고민을 하다가 조금의 양심도 없는 한 사람 때문에 겪게 된 고통이 너무나 커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20대 초반에 만나 결혼을 했어요. 가진 거 하나 없이 맨몸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양가 집안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젊은 나이에 서로 열심히 살다 보면 남들보다 몇 년은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양가 부모님의 말에 비록 가진 건 하나 없었지만 땀 흘리며 살아가다 보니 조금씩 자리를 잡는 게 보였어요. 저희 부부의 목표는 30평대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이를 가질 계획은 없었습니다.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아이가 생기게 된다면 앞으로의 삶에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저희 부부는 10년 동안 아이 생각은 접고 돈만 악착같이 벌기로 했었어요.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10년이 지나도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때 돼서 아이를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달리다 보니 10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 저희가 목표로 한 30평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혼자서 생활할 때는 돈을 저축하기보단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왔었지만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참 후회되더라고요. 그 돈을 차라리 모았더라면 훨씬 더 빠르게 저희가 세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아니더라도 변두리에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니 너무 뿌듯했었어요. 투룸에서만 지내다가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면서 삶의 여유도 생기게 되었고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펼쳐지게 될 것 같아 한껏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들지 않았던 한 사람이 갑자기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시모였죠. 너무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를 보며 웃는 얼굴로 전에 살던 집을 처분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여기서부터 시모와 저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용히 계셨던 시모가 갑자기 저희 집에 들어온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계획 같아 보였어요. 못 볼 사람 본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쳐다봐?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많이 놀랐나 봐. 우리 아들이 아직 말 안 했어? 나 오늘부터 너희 집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잖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나도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다세대 빌라에서만 살다가 신축 아파트에 들어서니 나까지 신분 상승한 것 같은 기분이네. 아직 짐 정리가 덜 끝났구나.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할 거니? 나가서 먹을 거야? 아니면 배달시켜 먹을 거니? 이제 아끼면서 살지 않아도 되잖아. 힘들게 달려온 만큼 앞으로 좀 여유 있게 살아도 되겠다. 내 집 마련했으면 끝난 거지. 비록 여기가 수도권이 아니라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30평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어디니? 방이 3개니까 나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나? 안방은 너희들이 사용할 거니?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얹혀 사는 입장에 안방까지 차지하면 네가 나를 달갑게 보겠니? 내 아들 들들 볶겠지? 내가 살던 집이 워낙 오래돼서 처분하는데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집안의 물건 싹 다 폐기시켜버렸다. 어차피 10년 이상 사용했던 물건들이라 전부 다 찌들어서 가지고 올 것들도 없었어. 최근에 산 옷가지들만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하나하나 채워 넣으면 되겠지. 방 하나는 앞으로 태어날 나이 방으로 사용할 테니 나는 그 옆방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니? 어머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랑 사전에 어떠한 말도 없으셨잖아요. 저는 그이한테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요. 무작정 이렇게 밀고 들어오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짐 풀지 말고 저기 앉아 계셔 보세요. 그이한테 전화부터 먼저 해봐야 되겠어요. 어머님,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 주시라니까요. 시모는 제 말을 무시한 채 무작정 작은 방 문을 열고 짐을 풀었어요. 그런데 방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다시 밖으로 나가셔서 안방문을 활짝 열어 작은 방과 비교를 하셨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표정을 보이셨고 저는 남편한테 서둘러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에는 잘 봤던 사람이 그날따라 제가 전화를 몇 통이나 넣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었죠. 그 사이 시모는 작은 방에 있던 짐을 안방으로 옮기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놀라 뭐 하시는 거냐고 제가 시모의 팔을 잡자 강하게 뿌리치시면서 침대가 없으면 허리가 아파 잠 한숨 못 잔다고 안방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을 하시곤 방문을 잠가 버리셨습니다. 그 사이 남편한테 전화가 왔길래 급하게 받은 뒤 시모가 사시던 집을 처분하고 짐 챙겨서 무작정 집으로 들어와 안방을 차지했다고 하자 남편도 당황스러워 했어요. 뭐라고? 엄마가 지금 우리 집에 있다는 말이야? 아,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결국 일을 저질렀나 보네. 엄마가 얼마 전에 전화하셔서 나한테 아파트 입주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시길래 우리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대충 설명을 드렸거든. 그런데 계속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야. 나중에 입주날 확정 받았을 때 알려드렸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시길래 당신이랑 조금도 상의한 적 없는 문제고 그건 힘들 것 같다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무작정 들어오신 거야? 당신한테 얘기 안 한 거는 그때 엄마가 알겠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좋게 해결된 줄 알았지. 최대한 빨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남편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안방에서 짐을 풀고 계신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소리가 거실에까지 들려왔었죠. 방문을 두드리면서 시모에게 대화 좀 하자고 말씀드렸지만 제 말에 조금도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안방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 방문을 열자 버럭 화를 내시면서 시애미 방에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풀어놓으신 짐을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시모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저를 막대하시는 행동에 저도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죠.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방금 그이한테 전화해 봤는데요.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거 반대했었다는데요? 이렇게 억지 부리시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세요. 일단 나와서 얘기해요. 내 방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하는 거야? 아까 전부 다 설명했잖아. 이미 집을 처분했기 때문에 어디 갈 곳도 없다니까. 아들 집에 와서 살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이 늦은 저녁에 시애미를 내칠 거니? 나가서 먹을 거 아니면 저녁이나 준비해라. 여기까지 이 많은 짐들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리고 짐 빼면서 받은 보증금은 전부 다 저축해놨거든. 매달 용돈을 받기는 하지만 당장 사용할 돈이 없으니까 이번 달 내일 외출 좀 하게 용돈 좀 챙겨줘라. 어머님, 지금 제 말이 안 들리세요? 저희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동하시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조용히 계셨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시모는 제 말을 무시하면서 입을 굳게 닫으셨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소파에 앉아 버렸는데 시모가 오자마자 화부터 내고 물 한 잔도 주지 않는다면서 서러워 못 살겠다며 불만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저도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터라 시모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려 할 때 남편이 도착했는지 현관문을 열며 허겁지겁 들어왔어요. 시모는 남편을 보자마자 밝은 얼굴로 맞아 주셨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무작정 밀어붙이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일단 짐 다시 빼주세요. 네가 안 된다고 했었니? 나는 된다고 하는 줄 알고 들어온 건데. 그리고 방도 많은데 엄마가 좀 같이 살면 어떠니? 내 나이가 몇인데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워서 앞으로 태어날 손주 얼굴 보면서 사람 냄새 나는 공간에 같이 있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해야 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몰랐다. 어머님,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와 충분히 상의한 것도 아니고 무작정 일을 벌이셨으니까 그런 건데 왜 저희 입장은 조금도 고려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집에서 나랑 같이 살자고 했겠니? 애초에 마음도 없었잖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움직였다. 어차피 집을 새로 알아보려 해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어디 갈 곳도 없으니 당분간이라도 같이 지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만들 해라. 서운한 건 저희 부부인데 시모가 오히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할 말을 잃은 상태였죠. 그날 너무 늦은 저녁이라 어쩔 수 없이 시모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고 좋았던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저녁을 먹지 못한 터라 어쩔 수 없이 일단 시모를 모시고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었죠.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 설명을 하자 제 말에 많이 놀라셨는지 시모의 행동이 믿기지 않는다며 재차 물어보셨고 심각하게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주말에 시간 될 때 집에 좀 들르길 원하셨어요. 갑자기 밀고 들어와 안방까지 차지한 시모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인생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죠.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가는 것보다 차라리 시모와 얼굴을 대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다음날 바로 집으로 오셨어요. 부모님께서 심각한 얼굴로 시모를 바라봤지만 오히려 뻔뻔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둘이 잘 살게 놔두시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제 딸과 사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집을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내 아들 집에서 살겠다는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 좀 받아보려고 정말 신중히 결정을 내린 건데 저보고 지금 나가라고요? 이미 집이며 가정까지 전부 다 폐기 처분했는데요.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좋게 넘어갑시다. 이미 저는 마음을 굳혔거든요. 사돈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집안 싸움밖에 안 됩니다.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으면 서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죠. 혼자서 사시는 게 외롭고 힘드시면 제 딸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내일 당장 집 처분하고 적금 드신 거 다시 깨시고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모두가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엄마만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러시면 서로 안 좋은 감정만 생긴다는 거 몰라요? 장인어른 말 들으세요. 너는 엄마가 혼자 사는 게 좋니? 너희 아빠 세상 떠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네가 아파트에 들어가기까지 그동안 나도 얼마나 참고 기다렸었는데 같이 한 공간에서 살고 싶어서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홀로 외롭게 살아왔었다. 사돈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직 서로 의지할 배우자가 있으니까 제 마음을 모르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픔을 아세요?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내일 당장 집 알아보겠습니다. 시모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오열을 하셨고 저희는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난감했었어요. 하지만 시모와 같이 살게 되면 분명 여러 가지로 마찰이 생기게 될 테고 시모에게 좋은 감정이 생기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근처에 집을 알아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온 가족이 단호하게 나오자 시모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저희 아파트 근처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시모가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는 괜찮은 집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었죠. 만족하실 만한 집이 나와야 저희 집에서 나오실 마음이 생기실 텐데 저희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시모 또한 같은 마음일 것 같아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그 기간 동안 시모는 저희 집에 자리를 잡고 계셨죠. 제가 꿈꿔왔던 삶도 아니고 안방에서 지내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시모 눈치까지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제 삶이 너무 처량해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침을 안 먹고 출근하기 바쁜데 시모는 아침밥을 꼭 챙겨 드셔야 된다며 저보고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 아침상까지 준비하길 원하셨죠. 삶의 패턴이 시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점점 치우쳤고 저는 우울증 증세까지 오고 말았죠. 부모님께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자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으셨는지 시모가 가지고 계신 돈에 저희 부모님의 돈까지 합쳐서 그나마 괜찮은 신축 빌라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최대한 빨리 갚겠다며 고개를 들지 못했었죠. 문제는 집안이 텅텅 비어서 가전이며 가구까지 싹 다 다시 새 걸로 사들여야만 했어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시모는 저희 집에서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으셨죠.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일부러 계획해서 일을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시모의 행동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시모를 내보낸 뒤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저희는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시모의 돌발 행동 때문에 온 가족이 금전적인 손해와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용돈까지 꼬박꼬박 받아가시면서 바라시는 건 어찌나 많으시던지 시모가 저희 부부에겐 짐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도 시모 때문에 항상 제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었고, 시모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드나들면서 주말만 되면 새벽같이 오셔선 배고프다며 재촉하셨죠. 집을 알아봐 드렸는데도 제 삶이 변화된 건 시모가 저희 집에서 나가신 건 외엔 딱히 달라진 건 없었어요. 남편도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지만 항상 한 귀로 흘러 들으셨죠. 이런 시간이 지속이 되다 보니 어느새 이게 제 삶인가 보다 생각하며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살았어요. 매번 시모와 얼굴 붉히는 것도 너무 싫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버렸어요. 그 사이 아이도 낳고 어찌어찌 버티며 지내왔었죠. 그래도 언제나 한결같이 제 옆에서 많은 걸 도와준 남편과 하나뿐인 딸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시모가 정도가 지났을 때는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준 덕분에 10년의 시간을 살아올 수 있었지. 남편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면 벌써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를 만큼 시모는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었죠. 그렇게 제 속이 말이 아닌 상태에서 저에게 또 한 번 엄청난 사건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터지면서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차오르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병에 걸리셨어요. 언제부터인가 등 쪽에 통증이 심하다면서 불편해 하시길래 아빠와 함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미 통증이 왔을 때는 엄마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병원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가 병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거기까지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지만 분위기 파악을 못하신 건지 이상한 말을 늘어 놓으셨습니다. 에휴, 그러니까 애초에 마음을 곱게 쓰셨으면 이런 병도 피해가지. 예전에 제가 우리 아들과 같이 살고 싶다고 했을 때 허락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다 자기 업보인 거예요. 내가 사돈이었으면 바로 허락했었지. 그때 저에게 막말하신 거 후회되시죠? 갈 때 가더라도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어머님 형편 어려워서 집 구할 돈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께서 도움 주신 거 잊으셨어요? 그럼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께 뭘 해주셨는데요? 오히려 매사에 불만만 가득하셨지 조금도 감사함의 표현을 해주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머님 집 문제로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셨던 돈 10년 동안 갚아 나갈 때 그동안 뭐 하셨어요? 오히려 용돈을 더 올려달라고 상처되는 말만 거침없이 뱉으셨지? 이 사람한테 미안해 한 적도 없었잖아요. 어머님만 없으면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얘가 지금 어디다 대고 시애미한테 눈 치켜 세우는 거야? 사돈, 이거 봐봐요.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저를 잡아먹으려 들잖아요. 엄마, 여긴
도대체 왜 오신 거예요? 지금 술 마셨어요?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병문안 오면서 술을 마시면 어떡해요? 엄마 때문에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라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인연을 끊고 사는 게 좋겠어요. 제발 저 좀 숨 좀 쉬게 해달라고요. 남편은 오열을 하면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술에 취한 시모는 병실에서 제가 대들었다고 누워 계신 엄마 앞에서 저를 함부로 대하셨어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손을 올리시려는 시모의 행동에 엄마 옆에서 침묵을 유지하고 계셨던 아빠가 시모의 뒷목을 잡고 병실 밖으로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시자 시모와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고 병원 관계자분들의 도움으로 시모는 더 이상 병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시모의 행동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결국 몸져 누우셨고 저희 가족은 그날 이후 시모에게 등을 돌렸어요.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고 집에 찾아와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까지 전부 다 끊어버렸죠. 저희가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자 많이 당황하셨는지 좋게 풀어가려고 연기를 하셨지만 한두 번 상처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참아오면서 살아왔던 만큼 저희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시모에게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고 오로지 엄마한테만 신경을 썼지만 엄마는 항암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살고자 노력하셨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그동안 못해드렸던 것만 생각이 나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제 옆에 언제나 계실 것 같았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죠. 아빠는 엄마가 떠나가실 거라는 걸 예상하고 계셨는지 장례를 준비하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밝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영정 사진을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를 겨우 버티며 엄마의 장례를 보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또다시 엄마의 장례에 나타났어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소란 피우고 싶지도 않았고 몸의 기력이 전부 다 빠진 상태라 어떠한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와 아빠에게 조의를 표한 뒤 남편의 안내를 받아 간단하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시모에게 어떠한 도움도 안 주고 단호하게 행동을 해서 그런지 일손이 모자란 것들을 조용히 도와주고 계셨어요. 신경은 쓰였지만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돌발 행동은 하지 않을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늦은 새벽 시모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 딸을 재우려고 먼저 집에 들어간 상태였고 아빠는 영정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저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려서 그런지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휴게실에서 잠깐 몸을 회복시키고 있었죠. 시모는 몇 시간 있다가 남편이 나갈 때 같이 따라 나섰는데 시모가 늦은 새벽에 다시 오셨습니다. 갑자기 왜 오셨는지 여쭤보려 했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시모를 쳐다만 보고 있었죠. 엄마의 장례식장 안에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고 계시길래 엄마가 병실에 누워 계셨을 때 막말을 하신 거에 대해 마음에 걸리셔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시모를 묵묵히 바라만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잠깐 잠이 들다가 갑자기 눈이 떠져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바라보니 1시간 정도를 잠들었더라고요. 아빠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쪼그린 상태로 잠이 들으셨길래 추워 보이시는 것 같아 담요를 덮어드린 뒤 옆에 앉아 가방 안에 들어있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분명 가방을 닫아놨었는데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였죠. 그 순간 좀 전까지만 해도 돌아다니셨던 시모가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가 않아 불안한 마음에 가방 안을 뒤져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엄마 장례비로 인출해둔 800만 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급한 마음에 관리실로 들어가 저희 쪽 장례식장 안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1시간 전에 CCTV를 돌려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고 떨리는 손으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지 않길래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모가 제 가방을 뒤져 엄마의 장례비를 모조리 가져갔다고 발을 구르면서 설명을 해주었죠.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해보겠다며 저와의 통화를 끊었고 저도 계속해서 시모에게 연락을 시도하자 갑자기 전화를 받으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던 터라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CCTV에 전부 다 찍혔으니 당장 엄마의 장례 비용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침착한 말투로 저에게 한심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게, 누가 가방 안에 장례비를 넣어놓으래?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장례식장 앞에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더라. 그리고 가방 안에 집어넣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내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 마침 생활비가 똑 떨어진 상태였거든. 그리고 나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다. 그냥 생활비로 쓰려고 했는데 요즘 제주도가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 돈으로 제주 1달 살기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새벽 비행기로 출발하려고 떠나는 중이다. 이것저것 짐까지 전부 다 챙겼고 거의 다 도착했으니 지금 와봤자 나는 이미 비행기 타고 떠났을 시간이니까 고생하지 말고 사돈 장례나 잘 치러라. 이 돈 없어도 그만 아니야. 어차피 사돈 어른이 장례 비용 납부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돈 가지고 갔다고 해서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내 생활비를 끊어서 생긴 일이잖니.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되는 거야. 800만 원 내가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거 없다. 그럼 나는 끊는다. 시모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저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엄마의 장례 비용을 몰래 가져갔다는 건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 등골까지 빼먹으려는 시모가 인간 같지 않았어요. 서둘러 남편에게 알리자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면 공항에 있는 관계자와 연락을 취해서 비행기 타는 걸 막을 수 있다며 서둘러 일을 진행했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다급히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출발해서 도착을 하니 경찰분들이 시모를 붙잡았고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모의 머리채를 한 움큼 잡아 앞뒤로 흔들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시모도 제 머리를 잡으려 했지만 경찰들이
저와 시모를 떨어뜨려 놨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고함을 질렀죠. 경찰은 저에게 돈 봉투를 돌려주었고 다행히 봉투 안에는 엄마의 장례 비용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갑자기 경찰들을 뿌리치며 도망을 쳤어요. 뛰어봤자 건장한 남자들을 따돌릴 수는 없는데 도망을 가려는 시모의 행동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경찰분들과 저희 부부가 시모의 뒤를 따랐고 얼마 가지 못해 지치셨는지 숨을 헐떡이면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런데 시모가 난간에 매달려 돌발 행동을 하셨습니다. 다가오지 마. 너희들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알지? 괜히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물러서. 너희들이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제주도 좀 가고 싶어서 돈 좀 가져간 걸 가지고 경찰까지 불러? 네가 이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니? 그 돈 당장 내놔라. 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왜 이렇게 꽉 막힌 행동만 하시는 건데요? 이럴수록 점점 더 상황만 악화된다는 거 모르세요? 계속 고집 부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만 더 커진다고요. 좋게 해결하고 싶으시면 이제 그만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다 정말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일로 오시라고요. 떨어질 수나 있겠어? 어차피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거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빼앗을 거예요. 내 목숨을 걸어서 뼛속까지 아작낼 거라고요. 왜요? 콩밥 먹을 생각하니까 두려우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징역 보낼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이 징역 들어가는 순간 살고 계신 집 바로 처분할 거고 저희는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 버릴 거라고요. 그 집 명이 이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당신이 가지고 있던 돈보다 우리 쪽에서 지원해준 돈이 훨씬 많아서 그렇게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어쩌실 거예요? 경찰서로 가실래요? 아니면 계속 거기 계실 거예요? 어차피 오래 버틸수록 점점 가중처벌이 늘어난다는 거 아시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저에게는 더 유리한 조건이 되겠네요. 난간에 매달려 있던 시모는 제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르셨는지 저에게 달려들려고 난간에서 내려오려는 순간 갑자기 도망치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다리에 힘이 많이 빠졌는지 미끄러짐과 동시에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모는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서둘러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병실로 옮겨졌지만 상태는 너무 심각했어요. 2m 높이 정도 되는 난간에서 떨어졌으니 연세가 있으신 시모의 몸이 정상일 리가 없었죠. 결국 시모는 뇌사 상태로 눈을 뜨지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서로 웃으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걸 왜 이렇게 고집부리고 모난 행동을 하셔서 안 좋은 결과까지 오게 된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희 엄마의 장례는 무사히 치렀지만 시모는 아직까지 병실에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 누워 계세요. 오늘도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사람이 세상 떠날 때가 되면
앞뒤 안 가린다더니 시모가 세상을 떠나시려고 그렇게까지 막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길어야 한 달이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모의 장례까지 치러야 하니 힘이 많이 빠지네요. 박힌 돌을 빼내는 건데도 얼마 뒤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또 제 탓인 것만 같아 죄책감 또한 밀려오네요. 남편은 본인 손으로 경찰을 부른 거니 제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라 여기에 제가 겪었던 사연을 털어놓고 앞으로 있게 될 좋은 날들만 생각하려고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 머릿속에 담아두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항상 평화를 유지하면서 행복한 시간들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헐뜯어봤자 그 결과는 참담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